안녕하십니까. 저 유한타증권에서 철강 금속 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금일은 금속 업종 종목 중 하나인 이제 고려아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은 뭐 잘 아시다시피 본업은 이제 재련업이고 최근에는 좀 신사업까지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이번 1분기 실적 프리뷰와 업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쉬어가는 1분기, 나아지는 2분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고려아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이제 1분기를 왜 쉬어가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주된 그 수익성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금속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재련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인 아연 및 연뿐만 아니고 웬만한 이제 비철금속들 가격이 많이 올랐고 원달러 환율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즉 원화가 약세로 갔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업황, 이 회사를 둘러싼 영업 환경은 상당히 좋았는데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덜 나올 것 같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 판매량입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으로 약 한 2,700억 원 정도 이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YOY 2%,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빠질 걸로 보입니다. 판매량이 뭐 통상적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은 16만 톤 정도를 이제 분기에 하는 회사입니다. 16만 ton 정도에서 16만 5천 톤 정도 이제 하는 회사고, 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아연 판매량이고요. 연 판매량은 이제 분기에 약 한 뭐 11만 톤 내외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1분기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 회사 이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수출이 좀 부진했던 걸로 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일단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류 차질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세한 거는 좀 실적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판매량이 생각보다 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류 차질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물류 차질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수출뿐만 아니고 이제 정광을 이제 수입을 하는데, 그 정광을 수입하는 원재료 조달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 조달이 수월치 않았다고 하면 생산량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고, 이거는 이제 판매까지도 이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 가격이 이제 1분기 내내 이제 올랐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 계속 올라가는 게 이제 눈에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판매를 뭐 조금은 좀 뒤로 좀 이연시키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올해 아연 및 연 벤치마크 TC가 이제 타결이 안 됐는데요. 저는 이제 3월에 나올 걸로 봤습니다만은 3월은 좀 지나갔고 아마 이제 4월 중에 타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전년 대비로 좀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TC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간 TC를 좀 생각을 해서 그런지 물량을 좀 2분기로 좀 이연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품 가격이라 하면 뭐 아연, 뭐 연 이런 가격들, 뭐 귀금속, 금은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상품 가격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도 변수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판매량이 만약에 이제 제 추정치가 맞다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은 지금 제가 이제 이 자료 작성할 때만 하더라도 컨센서스가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1분기 영업이익이 약 3천억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물량이 차질이 없었다 그러면 이 숫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량이 차질이 있다고 했을 때는 요거보다는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외 계열사인 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때 좀 정기 보수가 있어가지고 판매가 좀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을 털어내고 이번 분기에 이제 판매가 정상화되면서 좀 물량이 올라오고 국내에 있는 징크옥사이드 코퍼레이션 역시도 SMC와 마찬가지로 아연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연결로 놓고 봤을 때 해외 계열사들, 국내에 있는 징크옥사이드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연 가격, 제가 뭐 기초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업황을 말씀드릴 때 이 금속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미국 달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가 이렇게 오른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죠.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제 금속의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 금속의 가치는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1분기 때 달러가 상당한 강세였어요. 근데 금속 가격이 같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약간 그런 그림인데 잠깐 차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림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1번 보시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인덱스와 이제 LM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주요 비철 금속 가격을 가지고 이제 표현한 지표라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반대로 움직여요. 달러가 떨어지면 금속 가격이 올라오고 달러가 올라가면 뭐 금속 가격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면 올라오고 이런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한 작년 하반기 이후로 같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달러 다음으로 이제 금속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수급입니다. 이제 개별 금속의 수급인데요. 공급과 수요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관관계, 여해관계죠. 이걸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3분기 이후에 이제 금속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수급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이제 유럽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 이제 전력비가 상승을 해가지고 유럽 아연 자연 업체들이 이제 생산량을 줄였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전력난을 이제 작년 4분기 때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재련업이라는 게 이제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에 차질을 빚어서 공급에 좀 충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3월 들어서 정확히는 이제 2월 하순경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전쟁이 이제 발발을 했는데 이러면서 또 상품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금속 가격이 지금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수급 이슈는 공급이 만약에 모자란다고 했을 때는 이 정광 쪽에서 수급이 타이트하다. 이거는 이제 아니겠지만은 만약에 제련업체 쪽,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제련업체 쪽에서 수급이 타이트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TC라고 하는 재련 수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뒤에 차트에 나와 있지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의 이제 수입 아연 정광 스파티시가 단기간에 좀 빨리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연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공급에 대한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작년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글로벌리 이제 뭐 정광도 그렇고 아연 재련도 그렇고 이제 많이 생산을 정상화시키지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아연 가격이 올해 내내 좀 약보합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새로 터지면서 오히려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그림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연 가격이 제 생각보다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좀 장기간 동안 좀 높은 수준에서 머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분기에 확실히 레벨업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 벤치마크 TC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스파 TC가 있고 이제 벤치마크 TC는 연간 협상하는 겁니다. 이거 연간으로 하는 거고 스파 TC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당시 스파성으로 이제 체결을 하는 건데 연초에 이제 83달러였던 톤당 스파 TC가 지난주 4월 첫째 주죠. 4월 첫째 주 기준으로 175불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벤치마크 TC가 아연 정광 벤치마크 TC가 159불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추정으로는 200불 이상에서 협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결과는 좀 나아봐야겠지만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긍정적인 환경, 뭐 금속 가격, 환율, 스파 TC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가운데 벤치마크 TC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2분기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존 목표 주가가 이제 타겟 PBR 1.3배, 목표 주가 62만 원이었는데 이런 이제 긍정적인 환경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타겟 PBR을 1.5배, PR 기준으로 한 15배 좀 안 되는 그 정도의 이제 목표 주가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6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올해 이제 2분기 중으로 해가지고 이 SMC라고 하는 호주의 자회사 역시 이제 증설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긍정적이고 앞서 말씀드린 신사업 K잼 이 회사도 올해 말에 공장이 완공이 돼서 내년부터는 상업 생산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여기 상업 생산이라 표현을 했는데요. 상업 생산은 아마 내년부터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반기 이후에 진행될,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서 이제 진행될 그런 점들도 좀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적금속 업소 중에서는 뭐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은 고려아연이랑 종목이 상당히 괜찮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은 이제 고려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를 둘러싸고 뭐 다른 이슈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전구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상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없기 때문에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가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